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3월 15일 러우 전쟁 20일째입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 도시를 계속 폭격하고 있습니다. 제4차 양국 간 평화회담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평화회담에 아무런 돌파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칸중국은 미국 동남연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천산 주임을 특별 초청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러우 전쟁에서 베이징의 역할과 미중 대결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해설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푸틴은 올림픽 개막식에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쌍방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규탄하고 그들이 진정한 민주를 가진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한 민주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세울 것에서 장천사는 새로운 질서란 미국 서방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푸틴의 참전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인류 공동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깃발 아래 중국 국민을 지배하고 우롱하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통제하고 싶겠지만 전 세계는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천사는 러우 전쟁의 핵심은 사실상 강권 정치라며 러시아는 권력을 잡고 민주 정치를 향해 진격하는 많은 이유를 찾았다. 러시아는 집권 전제 국가라서 푸틴 혼자 결정하면 된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대에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다.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러시아는 다시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어쨌든 주권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정의로운데 러시아 전체는 불의에 빠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은 강하고 영웅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었고 차르 제국의 기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었다며 푸틴은 미래에는 반드시 러시아 국가와 남부 동맹국을 깊은 고난에 빠뜨릴 것이며 러시아가 독립 이후 쌓은 명성도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천사는 중공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은 중러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 연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진정한 정치가는 악을 싫어하며 악을 절대 실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천사는 현재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고 중공의 지원이 시급한 것을 시진핑은 알고 있다며 시진핑은 개헌을 통해 중공의 집단적 지도력을 1인 지도로 전환했으며 아직 극단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앙 집권적 측면에서는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지금 시진핑이 러시아의 행동에 지지를 표명하면 러시아도 당분간 시진핑을 지지할 것이다. 진정한 핵심은 2049년까지 중공 최고 지위를 지키겠다는 장기 통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천사는 미국이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공동 가치를 반영하여 그리스도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제 미국은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공이 감히 미국과 직접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도 러시아를 은근히 부추길 것이고 중러 연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미국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이미 중공군에게 군사 장비 지원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해진 광범위한 제재로 인한 타격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 경제 지원을 베이징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무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결과를 나눠 책임질 상대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면 서방의 제재를 받을 것을 예상했으며 중공이 살찐 양을 러시아가 굶어 죽지 않도록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4억의 중국인을 사지로 내몰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불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중공이 미국의 적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지금 러시아를 계속 지지한다면 덩샤오핑 시대에 구축된 미중 상호 간의 신뢰가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천사는 또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공공연하고 비밀스러운 지원으로 미중 관계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40년 이상의 개혁 개방 끝에 중국은 부유해졌고
미국 정치인들도 이제는 집권 정부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공도 이치를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까지 수렁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회였다. 중공과 러시아의 행동은 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자 인류 공동 가치의 파괴며 이는 필연적으로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련 공산당 해체 후 푸틴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지지했고 중공은 빠른 시일 내에 대만을 합병하여 중공 국정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중공은 대만 수복을 꿈꾸며 지난 10년 동안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강화했는데 이는 대만을 겨냥한 것입니다. 장천사는 반드시 대만을 해방시키겠다는 공산당의 구호는 사실 마오쩌둥과 장제스 시대에 마오쩌둥의 진먼 포격 실패 후 이미 포기했다며 두 곳이 공정공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천사는 시진핑이 중공의 지도자 자리에 계속 머물려면 가상의 적을 세워야 했고 미국과 대적하거나 대만 무력 침공이라는 대안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공은 국민의 근본 이익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중화민족의 통일에 꼭 국토의 통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대만은 대만이며 또한 중화민족이다. 국가, 민족, 당을 삼위일체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하는 공산당은 반드시 대만을 점령해야 한다고 한다. 진정 민족주의자라면 대만, 수창, 북경을 막론하고 중화민족 국민은 잘 살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잘 살지 못하는 집권은 불합리하여 타도하고 재건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중공을 우방으로 대우했고 중공에 많은 군수품을 보내 중공의 군사 현대화를 20년 앞당겼습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양자 무역량은 이미 러시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중공은 전쟁을 막기는커녕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국제정치 및 경제 교류가 동일한 가치에 기초한 나라와 왕래해야 하고 오래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장천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리한 안목을 가졌으며 단상에서 중공의 가면을 아주 명확하게 벗기는 방법을 잘 알고 중공의 진짜 악이 어디에 있는지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중공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안한 줄 알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독립 후 중공은 독립자주를 수호하기로 서명했다. 현재는 조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침략자 편에 서서 도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전 세계의 정의감이 있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들은 모두 확실히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를 돕지 말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잭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로마에서 양제츠 중공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설리번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이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도록 돕는다면 분명히 심각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천사는 미국과 서방이 중공을 제재하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유화적인 태도와 정책으로 중공을 도울 때 민주적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공은 본질이 독사이며 유일한 출구는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천사는 이런 정부가 곧 무너질 것이라며 인류 사회의 발전은 강력한 추진자가 있든 없든 잠재적 법칙이 있다. 정의의 빛이 세계의 발전을 주도하고 모든 악은 일시적이다. 왕개미가 주제도 모르고 나무를 흔들려고 하는 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공과 철저하게 선을 긋는 데는 반드시 고통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공의 독소에 침해당해왔으니 이제는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경제 방면의 재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공이 중국 국민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면 세계에 의해 소멸된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조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 레싱턴 연구소 대표 로렌 톰슨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사시적 참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세는 매번 강공하였으나 실패로 이어졌고 러시아군이 겉은 강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약하다는 현실이 폭로됐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화학과 경각심도 조장했지만 푸틴의 행보는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독일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와
독일이 유럽 중심의 군사적 관건국이 될 기회를 얻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브스 기사에서 톰슨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일의 신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외교 채널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나토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와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군의 현대화가 한때 서방 국가들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실제 겉모습보다 군대의 전체적인 힘은 훨씬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러우 전쟁은 유럽 역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톰슨은 사실 푸틴의 가장 큰 실수는 잠자는 그인 독일을 깨운 것이다. 독일이 유럽의 중심인 전통적인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 독일에게 유럽의 군사적 강국의 위치로 완전히 돌아갈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명령하자 나토는 푸틴의 침공 야망을 경계했고 독일은 향후 몇 년 동안 군비 지출을 대폭 증가하고 장비가 부족한 군대를 위해 1000억 유로의 자금을 즉시 방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톰슨은 독일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전술적, 전략적으로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우월했으며 심지어 두 전쟁에서 거의 승리할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일은 두 차례의 전쟁 이후 무장 해제되었지만 군대를 세계 인류 군사력으로 재건할 방법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고 이후 소련과 러시아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완충 국가와 지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치라는 악명은 전후 독일이 가능하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장거리 무기나 다른 공격적인 무기를 갖추지 않고 순수하게 방어적인 무기로 무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냉전 시대에 서독은 50만에 가까운 병력을 모아 4,000대 이상의 주력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독은 소련과 서방의 전선으로 붉은 세력의 침공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불과 몇십 년 전이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로 꼽혔던 군대를 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후 독일은 점차 군대를 총 18만 4천 명 정도로 줄였고 주력 전차도 300대 이하로 줄였습니다. 군비 지출도 GDP 3%에서 1%로 감소시켰습니다. 과거 여러 총리 재임 중 독일은 동서양을 오가며 틈새를 노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 만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수십 년간의 반군사적 태도를 일소하고 미래 국방 예산을 최소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여 독일의 계획을 1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톰슨은 푸틴의 오산이 러시아의 미래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괴뢰 정권을 수립한다 하지만 안보도 약화되고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역 권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